자, 이제 테이블을 만들 건데요. 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계정별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데이터를 작업을 하려면 계정을 한 개 만들고요. 자바 제도를 만들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관련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이제 실습할 때는 뭐 자바 제로라는 계정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프로젝트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 프로젝트에 맞는 계정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고요.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아셔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게시판에 해당되는 게시판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해요. 저장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가 있는지 알아야 저장을 하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글 번호가 필요합니다. 제목 같은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내용. 작성된 내용, 그 다음에 작성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작성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회수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쭉 나열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열한 것을, 보통의 경우는 한글도 먹는데, 오라클에서 한글도 먹어요. 한글도 먹는데, 한글을 쓰면은 이게 그 엔코딩 방식이 똑같아야 매칭이 되니까 한글을 잘 안 써요. 아시겠죠? 웬만하면 영어로. 그리고 이제 오라클 내부에서만 돈다 그러면 한글을 쓰셔도 돼요. 그런 경우에는 한글을 쓰셔야 되는데, 내부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이제 밖에도 나가야 된다 이러시면 한글을 쓰는 게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작성되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 정도 쓰시면 되겠고요. 뭐라고 쓴다고요? create 객체를 만든다. 여기 보시면 여기 테이블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게 뭘 쓴다고요? create를 사용한다. 대령대령 매달아서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테이블 만들기인데 테이블 객체 만들기입니다. 이거는 테이블 객체 만들기를 이용해서 사용하시고요. 객체 만들기를 하니까 뭘 가지고 만들어요? create 가지고 만든다. 이거예요. create 가지고 만들고 지울 때는 뭘 가지고 지워요? drop 가지고 지운다. 아시겠죠? drop. create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고요. create 테이블을 만들어야죠. 테이블 쓰시고요. create 테이블 작성하시고 테이블 이름을 씁니다. 게시판이니까 보드 정도에 해당되는 이름을 쓰시면 되겠네요. 가로 열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요 사이에다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요거를 이제 선언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집어넣는데 단 이런 걸 이제 영어로 집어넣어야 한다. 영어로 되셨나요? 이제 스페이스 몇 번 띄게요. 띄시고요. 영어는 이제 맨 처음에 넘버니까 넘버 콤마 치세요. 넘버 콤마 이게 넘버 콤마 소문자로 치겠습니다. 콤마 치시고요. 제목이니까 타이틀 콤마 내용이니까 뭐 컨텐트 콤마 작성자는 라이터 콤마 작성일은 write date write write date 콤마 조회수는 히트 맨 마지막은 콤마 치지 않습니다. 콤마 치지 않으시면 내가 데이터 구조상 이런 거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드 안에는 넘버가 있고 타이틀이 있고 컨텐트 있고 라이트 있고 히트가 있어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지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콤마를 이용해서 쭉 씁니다.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썼을 때에 데이터베이스에 쓰는 것은 먼저 이름을 이렇게 정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이런 이름들은 저장할 이름을 컬럼이라고 얘기해요. 컬럼이라고 얘기하는데 컬럼은 이제 저장할 이 항목에 해당이 되고요. 컬럼 이름을 지정하는데 이런 컬럼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데이터의 타입이 있어야 돼요. 데이터의 타입과 크기가 지정되어야만 한다. 물론 이제 그 타입만 정하면 그 타입의 크기가 이제 녹아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쓸 수 있는데 프로젝트에서 이제 타입은 많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많이 외울 필요는 없고 몇 개만 외워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몇 개만 외워서 그 타입이 많이 있지만 그걸 다 쓰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예요. 흔하지 않은 경우라서 이제 저희가 타입에 맞는 것을 한번 몇 개 써보겠습니다. 넘버는 숫자니까 숫자입니다. 라는 타입의 넘버 타입이 있습니다. 넘버 타입이 있으니까 넘버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넘버라고 쓰는데 크기는 이제 있는 데까지 쭉
이제 다 쓸 거야. 크기가 지정되어 있는 데까지 다 쓸 거야. 그럼 비워 놓으시면 돼요. 숫자 있는 경우는 비워 놓으면 이제 길이 그 크기의 제일 큰 것만큼 저희가 전부 다 써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타이틀인 경우에는 타이틀 경우에는 이제 valuable, 얘가 데이터가 자꾸 바뀌어요. valuable 캐릭터 2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DB에서는 박캐릭터가 있고 박캐릭터 2가 있는데 박캐릭터는 200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박캐릭터 2는 400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박캐릭터 2를 사용합니다. 박캐릭터 2. 예, 다른 데서는 박캐릭터까지만 써져 있는데 여기서 박캐릭터 2라고 쓰시고요. 박캐릭터에 있는 경우에는 길이가 정해져 있는 그럼 최대 길이가 몇 자리까지인지 쓸 수 있는지 정하셔야 돼요. 타이틀인 경우에는 한글로 입력했을 때 100자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100자는 저희가 한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글 같은 경우에 영문자 쓴 거에 보시면 거의 배잖아요. 배. 그 영문자 이렇게 쓴 것에 요거는 이제 거의 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쓴 것과 같은데 그래서 영문자 한 개당 여기 한 개하고 한글하고 보시면 보통의 경우는 이게 두 개가 영문자 두 개가 한글 한자와 같다 이렇게 이제 크기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틀리냐면 야 1어도 있잖아 1어 한국말만 있는 게 아니라 1어도 있잖아 1어 옆에 있는 사람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어요 중국어 그 다음에 뭐 캐나다도 있고 등등등등등 언어가 상당히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자리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든 거를 세 자리로 만든 거예요 이게 두 자리로 안 만들고 세 자리로 만들어서 제 3국어 언어를 전부 다 포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오라클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오라클 11지부터 그 오라클 뭐 10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2바이트로 처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지부터가 3바이트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처리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계산할 때 여기 타이틀 박캐릭터 2 가로 열고 쓰시고요. 100자까지니까 100 곱하기 3 해서 한 300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써놓는 거죠. 아시겠죠? 저렇게 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필수예요. 여러분들이 꼭 지정을 해야 될 게 이게 필수고요. 자, 그 다음에 컨텐트가 있는데요. 컨텐트에 해당되는 것도 데이터를 20자만 쓸 수도 있고 4자만 쓸 수 있고 1000자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박캐릭터 2 아무 생각 없이 박캐릭터 2를 쓴다. 저희는 2000자를 낳고 한 실습을 할 거예요. 2000자 정도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컨텐트를 만들어 놨 거다. 그 다음에 이름 작성자인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2자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10자일 수도 있고요. 10자가 나오면 10자로 이제 그냥 세팅을 한다. 한글로 10자면은 그 한글 한자당 3자라며요. 그러니까 30바이트 이렇게 30까지 이제 써놓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쓴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날짜형은 데이트가 있으니까 그냥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오라클에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서 날짜와 시간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날짜와 시간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 히트도 그냥 넘버면 되겠죠? 숫자. 그러니까 넘버 이렇게 써가지고 넘버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저장할 데이터의 특성과 길이는 다 정해진 거예요. 되셨나요? 다 정해져서 요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반드시 이런 데이터 타입과 크기를 지정해야만 한다. 이거는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반드시 지정을 안 하셔도 돼요. 얘네들은 반드시 데이터 타입과 크기는 지정을 해야만 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안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정의를 해놓고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 구조 타입과 크기를 지정해야 되면 하는 것을 이제 형태를 만든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형 데이터를 저장해서 구조화시킨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을 뭐 SQ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SQL에 맞춰서 이제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쿼리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거의 반대말은 이제 NoSQL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정의를 안 해놓고 이제 저장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빅데이터 쪽에서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그런 걸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데이터 저장하는 방식은 이제 정형 데이터를
저장하시는 형태가 있고 어떤 형태에 맞춰서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쓰면은 좀 이제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딱 한 가지 좀 이렇게 이런 거 외에 또 한 가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면 그 반드시 프라이머리 키를 만든다. 프라이머리 키. 프라이머리 키는 중복이 되면 안 되고 중복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걔네들이 비어 있어도 안 되는 데이터를 한 개 만든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마지막으로 다른 것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하는 것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시고요. 여기다 프라이머리 키, 프라이머리 키라고 여기다 한 개 써주세요.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것은 중복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이제 PK 이렇게 써서 약자로 PK라고 쓰는데 PK는 중복 불가하고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비워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널이라고 얘기하는데 비워둘 수 없다. 이런 것을 이제 한 개 만들어요.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서 써놔야 그 데이터 찾기가 되게 편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프라이머리 키가 없으면 지금 같이 이렇게 넘버로 주는 것을 프라이머리 키로 해서 한 개 넣어주시면 돼요. 사용을 한다. 되었으면 얘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데나 그 커서는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해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보드가 생성되었습니다 하고 나오면 되고요. 물론 다 잘 됐으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류는 조금 이따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으면 이제 테이블 지우기를 하실 텐데요. 테이블 지우기는 이제 드랍을 이용해서 씁니다. 테이블은 테이블 객체 지우기라고 쓰면 되겠죠. 객체 지우기, 지우기의 반대 그 아까 만든 게 크리에이트였거든요. 크리에이트의 반대가 드랍입니다. 드랍을 이용해서 이제 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드랍 테이블, 크리에이트 테이블, 드랍 테이블. 유저 만들 때도 create 유저, 그 다음에 drop 유저 아시겠죠? 해서 쓰시고 보드 게시판 지금 요거 보드랑 똑같아야 돼요. 그 블록 지정하면 여기도 색깔이 바뀌어야 돼요. 위에 있는 것도 이거하고 위에 거와 아래 거 똑같다 이런 얘기고요. 캐스케이드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지워라. 폭포다 밑에 따라가면서 다 지운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고요. constraint가 제약 조건입니다. 제약 뭐뭐에 하게 하다 뭐 그걸 쓰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영어를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S니까 들입니다. 제약 조건들 아시겠죠? 이런 것들 같이 이거 묻지도 따지지 말고 다 지운다. 제약 조건 있든 말든 상관없이 밑에 있는 거 따라가면서 다 지운다가 이겁니다. 됐으면 잘 만들어놨는데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제 이게 싹 지워지게 됩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데요. 여기 새로 고침하셔야 돼요. 테이블에서 새로 고침 하시면 여기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요 실시간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실시간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일단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게 있는 것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다 되었으면 다시 가셔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크리에이트 하시면 다시 생성이 되죠. 그래서 테이블에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생성된 게 보이시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할 때는 크리에이트 테이블, 지울 때는 드랍 테이블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지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생성해서 지우는데 이런 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스키마에 해당되는 이런 만들어진 랭귀지 절차 언어를 그 DDL이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데이터를 정의하는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저장해야 될 것을 정의하는 랭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글번호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글번호에 해당되는 게 프라이머리 키라고 얘기하는데 글번호가 보시면 글번호는 1부터 이렇게 계속 증가되면서 일씩 증가되는 숫자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제일 그 게시판 글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뭐지? 이런 걸 막 꺼내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자동 증가되게 하는 무엇인가 만들면 되게 편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 증가 사용하게 되는데 자동 증가시키는 객체를 오라클에서만 시퀀스라는 거 사용하세요. 시퀀스 사용. 이거는 이제 오라클에서 봤습니다. 오라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다른 거는 적용이 안 되고요. 시퀀스라는 것을 만드는데 시퀀스는 오라클에서만 적용이 되는 객체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글번호를 집어넣었더니 글번호가 내가 몇 번이었더라? 한 500번쯤 됐나봐. 그러면 501번 집어넣어야 되고, 500번 단 사람이 글번호를 보고 지금 501번 지나왔으니까 나는 502번. 그게 점점 커지면 125,600번인데 125,600번, 그 다음에 125,601번. 이런 거를 이제 기억해서 집어넣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새치기를 하면 결국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예식 증가시켜서 사용되는 것을 쓰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라클에서는 이런 걸 쓰게 되는데 객체입니다. 객체. 일식 증가시키는 객체. 뭘로 만들어요? 크레이트로 만듭니다. 크레이트. 삭제할 때 뭘로 삭제해요? 드랍으로 삭제합니다. 드랍. 아시겠죠? 그래서 시퀀스니까 여기다 크레이트 사용하시다 보면 크레이트 쓰시면 여기다 이제 시퀀스 SE 쓰시면 SE 시퀀스라고 보이세요. 시퀀스라고 보이시고요. 시퀀스를 만들자. 그리고 이제 시퀀스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보드 언더바 SEQ라고 쓸게요. 시퀀스다. 세미콜론 찍으세요. 크레이트 시퀀스 보드 시퀀스 되셨나요? 그러면은 기본값은 1부터 시작을 해요. 1부터. 그리고 일식 증가예요. 되셨나요? 기본값이 있어요. 1부터 시작하고요. 일식 증가는 시퀀스가 되세요. 되시겠죠? 가끔은 우리가 1부터 시작하는데 이거를 이제 10부터 시작하고 그러면 스타트라는 거 있습니다. 스타트 이거로 쓴 다음에 10부터 시작을 해요. 스타트라는 게 있는데 이 스타트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타트 10 하면 10부터 시작을 해요. 10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10부터 시작하자 이런 거는 저는 잘 안 써서 그 다음에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스텝 이게 스텝이 어딘데? 스텝 이 여기 옵션이 여기는 아닌가 봐요. 스타트 썼고 콤마 이런 뭔가 앞뒤가 바뀌었나 봐요. 나중에 만든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스타트가 있고요, 스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스텝을 이용하시면 얘가 이제 스텝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일식 증가하자 아니면은 십식 증가하자 이게 가능하세요. 아시겠죠? 나중에 쓴 다음에 보여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누른 다음에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시퀀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1부터 이제 증가되는 객체가 생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요거 객체에 해당되는 걸 보여준다 그랬으니까 시퀀스라는 게 여기 보이세요. 시퀀스. 자, 앞에 플러스를 누르면 보드 언더바 시퀀스가 있으시고요. 얘 보시면 여기 얘가 지금 몇 번부터 시작을 하는지 이런 게 나오세요. 만들어진 날짜, 라스트 DDL, 이거 자바 제로제로과 자바 제로제로 사용자가 만들었고, 보드 언더바인데 이제 글자 크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요. 최소 1부터 시작하고요. 최대 99999999999까지 할 수 있고요. 인크리즈 바이 일식 증가예요. 일식 증가해서 만든 인크리즈 당연히 인크리즈. 제가 스텝인 줄 알았더니 인크리즈예요. 이런 걸 보여줘요.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스타트, 아까 스타트 이렇게 해서 스타트는 10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인크리즈네요. 인크리즈 인터벌이 아니라 인터벌 아닌데 코마를 쳐야 되나? 이거 아닌데요. 속성 지정하는 게 좀 다른가 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쓰셔가지고 작성을 할 수 있으세요. 이해되시겠죠? 작성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그다지 그렇고, 이게 지금 쿼리를 보시려면 이렇게 만들었고, SQL 여기 세부 정보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SQL을 클릭하면 여기 min 해가지고 나오고요. min max가 나오고, increase 맞네요. increment네요. increase가 아니라 increment by 1 이렇게 쓰면 된다고. 스타트가 뒤에 있네요. 스타트 with 1부터 스타트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캐시가 있는데 20개씩 한 개씩 한 번에 만들자. 20개씩. 이런 거를 이제 쭉 쓰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드 언더바 SQL을 더블 클릭해서 열었을 때 세부 정보가 이제 칸 항목별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만들려면 SQL을 클릭하면 이렇게 쓰면 된다. 옵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머리 좋죠. 이런 거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제 저희가 이런 시퀀스를 만들 때 저희는 이제 인크리즈 시퀀스 보드 이 보드 언더바 SEQ 이 정도면은 이제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 글번호를 사용할 때 쓴다. 아시겠죠? 뭐를 쓸 때 일시증가시켜서 사용한다. 이제 지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시퀀스 지우기. 시퀀스 객체 지우기를 할 거예요. 지울 때는 드랍을 이용한다. 드랍 사용하시고요. 시퀀스를 지운대요. 시퀀스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드 언더바 SEQ를 지울 거예요. 세미콜론 쓰시고 지금 여기는 지금 SEQ가 여기 시퀀스가 나와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얘를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신호를 내시면 삭제되었습니다 하고 나오고 여기 있는데요. 새로 고침 해보셔야 되죠. 시퀀스를 새로 고침 해보시면 시퀀스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다. 아시겠죠? 원래 있어야 되니까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시퀀스를 한 개 생성을 해 놓으셔야 돼요. 시퀀스를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시면 돼 있고요. 항상 크레이트의 반대 시퀀스, 드랍, 크레이트의 반대 드랍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명령문 처리할 때 되게 쉬우세요. 시퀀스를 만들자. 시퀀스가 객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객체입니다. 프로그래밍 동작을 해야 되고 create 시퀀스 테이블 객체를 만들자. create 테이블 create 테이블을 삭제한다. create drop 테이블 아시겠죠? 사용자를 만든다. 사용자가 DB에 해당되는 객체니까 그 객체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제 create user 이렇게 사용자를 만든다. 사용자를 삭제한다. drop user 아시겠죠? 이게 반대되는 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제 사용자를 이런 객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고 삭제할 때 이제 검색하거나 할 때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데이터 처리하는 명령어는 이제 조작하다. 그래서 조작하는 명령어는 DML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데이터 조작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리어나 그 데이터 처리어 데이터 조작어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고요. 맨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넣을 때 그 insert라고 이제 사용하는 것을 이제 데이터 넣기를 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update가 있는데 update라고 써져 있는 게 데이터를 이제 수정을 합니다. 얘는 데이터 수정을 할 때 사용하는 게 update고요. 그 다음에 이제 delete가 있습니다. 삭제하는 거. 넣었으니까 delete. 얘네들은 이제 데이터 순수한 데이터를 넣는 거라서 그 데이터를 넣을 때는 insert, 삭제할 때는 delete. create drop이 아니고요. 이때는 insert, delete에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데이터를 삭제할 때 이게 지금 다른 거는 create drop으로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제 꺼내고 집어넣고 지우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객체를 넣는 게 아니라 순수한 데이터를 집어넣고 꺼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insert 그 다음에 delete 이런 걸로 사용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insert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nsert into 어디에다 집어넣겠습니다. 보드에다 집어넣는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안 쓰셔도 되고 쓰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안 쓰시면 모든 컬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집어넣을 때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안 쓰셔도 돼요. 컬럼 이름을 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지금 이제 가로 열고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컬럼 이름을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타이틀 쓰고 컨텐트 쓰고 라이터 쓰고 라이트 데이트 쓰고 보통 라이트 데이트 디폴트 값 만들어 두면 되는데 현재 우리가 디폴트 값을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씁니다. 그 다음에 히트 순서대로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이제 꼭 만들어진 create 순서대로 쓸 필요는 없어요. 제가 데이터 입력하는 순서대로만 써놓으시면 돼요. 여기 매칭이 돼서 넘버, 타이틀, 컨텐트, 라이터, 히트 순으로 집어넣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values, 데이터들이죠. values 가려고 넘버를 쓰는데 시퀀서부터 쓴다. 보드 언더바 seq next val이 이게 next value입니다. next val이 그게 또 이제 그 reserved word예요. next value라는 게 대문자로 써드릴게요. 콤마 이게 그 다음 값을 주세요. 그게 이제 next value입니다.
누구한테 받아오냐면 보드 언더바 시퀀스. 시퀀스가 그 다음 번호 그 다음 번호를 주는데 그 다음 번호에 해당이 되는 게 넥스트 밸류입니다. 넥스트 VAL 이렇게 넥스트 밸류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문자열은 데이터베이스의 문자열은 인용부 한 개를 칩니다. 인용부 한 개 아시겠죠? 저희가 가는 것은 자바 개발자. 자바 뭐 개발자 쓸게요. 네,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바 개발자는 그 이게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그 원리를 좀 알고 하면 조금 쉬워지고요. 원리를 모르고 딥다 외우면 점점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내용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죠? 많아지니까 원리를 잘 모르고 하면 되게 힘들고요. 원리를 좀 알고 하시면 쉬우세요. 요게 이제 넘버고요. 넥스트 밸류가 넘버, 타이틀이 자바 개발자, 컨텐트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이런 뜻이고요. 라이터는 뭐 여기다가 인용모 찍고 이영환으로 쓸게요. 이영환 쓰시고요. 고마 찍고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는 오늘 날짜. 데이터베이스의 오늘 날짜는 시스 데이트입니다. 시스 데이트. 지금 현재 당장 날짜와 시간 이 시스 데이트. 코마 쓰시고 히트는 맨 처음에 없으니까 0 쓰세요. 가로 닫고 세미콜론 찍습니다. 이렇게 찍어 쓰시면 되고요. 되시겠죠? 이제 이렇게 쓰시고요.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게 그 시퀀스를 쓰는 방법, 시퀀스를 쓰는 방법 중에 제일 많이 한 8, 90% 쓰시는 게 넥스트 밸류입니다. 넥스트 밸류. 아시겠죠? 다음 번호, 다음 번호, 다음 번호, 다음 번호, 넥스트 밸류, 다음 값, 다음 값, 다음 값, 다음 값. 아시겠죠? 네, 쓰는 것을 이제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퀀서를 사용할 때 시퀀스를 사용하실 때는 시퀀스 이름에다가 시퀀스 이런 시퀀스 점 그 다음 번호가 넥스트 밸류입니다. VAL 이게 이제 다음 번호 넥스트 밸류니까 요거는 다음 번호를 달라고 시퀀스의 다음 번호 받기를 할 때 이렇게 쓰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날짜, 현재 날짜와 시간 이런 걸 세팅하고 싶은데 오라클에서는 이거는 이제 DB마다 조금씩 틀려요. 이거는 옵션들이 조금 틀리니까 그래서 현재 날짜와 시간 현재 날짜와 시간을 가르치는 그 키워드에 해당되는 게 sysdate입니다. sysdate. 나머지는 전부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을 사용할 때 문자열을 쓸 때는 인용보를 반드시 써서 이렇게 문자열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인용보 한 개입니다. 한 개. 쌍따옴표는 안 됩니다. 쌍따옴표는 문자열로 인식하지 않아요. 인용보 한 개를 써야 문자열로 인식을 한다. 아시겠죠? 하시고요. 여기 왜 대문자로 썼어요? insert, reserved word 아시겠죠? 이해하고 오라클에서 이미 정해진 이름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문자로 썼어요. insert를 되셨나요? insert를 대문자로 썼는데 소문자로 쓴다고 이게 성선님 카페에 보니까 다 소문자로 써져 있던데요. 소문자로 쓴다고 오류나지 않습니다. 오라클에서는 여기 데이터가 아닌 이상 데이터상 인용부가 쓰고 문자열로 들어가지 않은 이상 이것도 소문자로 쓰셔도 돼요. 얘도 소문자로 쓰셔야 되고 밸류스 지금 밸류스도 지금 밸류스를 지금 이제 대문자로 써야지 지금 소문자로 쓰고 있어요. 예. 그 이미 쓸 거면 이렇게 써야 돼요.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제가 만들어 쓰는 거기 때문에 소문자 아시겠죠? 되셨나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소문자, 나머지 리저브드 워드는 전부 다 대문자 되셨나요? 이렇게 쓰는 것을 SQL 표준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회사에서 아주 잘 지키는 회사가 있고요. 잘 안 지키는 회사들이 있어요. 잘 지키는 회사들은 주로 이제 솔루션 회사들은 이런 걸 잘 지켜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DB를 실제적으로 그 솔루션 회사들은 지금 신입 교육도 막 시키는데 이때에 대소문자 구별 안 하면 이따 욕먹습니다. 가서 막 군소리 먹어가면서 계속 테스트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그 대소문자 구별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SI 업체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막 쳐가지고 실행만 되면 돼요. 실행만 되면 되지. 뭐 이렇게 쓰면서 하면 되고요. 웬만하면 지켜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만 하고요. 아시겠죠? 실행만 잘 돼서 이제 처리하는 대로 이 프로그램 구조만 잘 맞춰서 개발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카페에 보면은 이제 지금 저는 이제 그 웬만하면 잘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 카페에 보면 다 소문자로 돼 있어요. 올 소문자. 저는 소문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 소문자로 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별로. 자, 이렇게 해서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인설트해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데이터 특징이 맞아야 된다. 넘버는 숫자인데 넥스트 밸류로 해서 숫자를 받아서 쓰면 되고요. 타이틀은 문자열, 인용모 찍어야 돼요. 컨텐츠도 문자열, 인용모 찍어야 돼요. 라이터도 문자열, 인용모 찍으셔야 돼요. 네, 그 라이트 데이트는 이제 시스데이트로 날짜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줘요. 히트는 숫자니까 0. 아시겠죠? 맨 처음에 조회수는 0이죠. 아시겠죠? 조회수는 0으로 해서 이제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누르세요.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한 개행이 삽입됐습니다 하고 나오세요. 나오시고요. 보드를 이제 테이블 보드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요거는 지금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구조를 보여주는데 여기 맨 위에 보면 열이라는데 체크가 돼 있어서 얘가 지금 구조를 보여주는 거고요. 컬럼들을 보여줍니다. 그 오른쪽에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입력된 데이터들이 보이세요. 아시겠죠? 이런 데이터들이 보이는데 제 컴퓨터에서는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제 컴퓨터에 접속을 하면 안 보이세요. 이유는 요거는 지금 작업 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작업 중에 있어요. 변경했는데 이거는 제가 작업 중에 있고요. 완전 적용을 시키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적용을 완전 적용을 시키거나 완전 적용을 시키거나 또는 이제 그 완전 취소를 시키는 작업 내용 취소를 시키시거나 작업 내용 완전 적용을 시키시거나 작업 내용을 완전 적용을 하거나 취소를 시킬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내용을 트랜잭션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을 DTL이라고 얘기해요. 데이터 트랜잭션 랭귀지. 데이터를 딴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내가 작업한 내용이 나만 볼 수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적용을 시켜야 돼. 그럴 때 사용하는 게 DTL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작용을 시켰으면 데이터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잘 됐으면 적용을 시킨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완전 적용은 커밋입니다. 완전 적용하는 것은 커밋이라고 씁니다. 커밋 적용. 자, 커밋이 뭔지 모르니까 원래 영어 뜻이 뭐지? 뭐 이런 거 자꾸 공부하시라고요. 선생님 되게 영어 공부 막 시키시네. 예, 커밋에서 어학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커밋 여기 보면 저지르다, 자살하다, 약속하다, 위헌해, 수수료, 뭐 범하다, 실제적으로 하다, 범하다, 실제적으로 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내가 그 작업을 실제적으로 해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것을 커밋이라고 얘기를 한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예, 어감은 그렇게 좋지 않네요. 확 저지르다 이런 뜻이네요. 예, 확 저지르다 이런 뜻이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감은 별로 좋지 않은데 어쨌든 commit 이렇게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 지금 요거 한 것을 완전 적용시킬 때는 commit. 내용을 취소시키고 싶어요. 내용을 취소시킬 때는 rollback 돌돌돌 말아서 rollback 뒤로 돌린다. rollback 딱 봐도 돌돌돌 말아. 롤이 돌돌돌 말린 걸 롤이라고 부르죠. 이 정도는 아시죠? 안 찾아봐도 롤 말아서 백 뒤로 돌린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뒤로 돌린다. 여기 인서트한 거를 뒤로 돌린다부터 하시면 뒤로 돌린다 롤백이래요. 롤백 BACK 롤백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서 롤백을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삽입된 바로 위에서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게 이제 롤백을 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드 위에서 데이터 있는 쪽을 보시면서 새로 고치면 여기 버튼이 있어요. 데이터 바로 밑에 버튼이 새로 고치면 돼요. 클릭하시면 데이터가 싹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건 돌돌돌 말아서 그 원래 없던 걸로 한다. 아시겠죠? 커밋은 완료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인서트 다시 할게요. 인서트 하시고 컨트롤 엔터. 인서트가 삽입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걔를 완전 적용하려면 커밋을 해야 된다. 그래서 커밋 시키시고 그래서 데이터를 수정을 하면 전부 다 커밋을 해서 완료를 시키셔야 돼요. 완료를 시키지 않고 갔다 오면 막 그냥 락도 걸려 있고 막 이러니까 세미콜론 해서 인서트 삽입되어 있는 거를 커밋해서 이제 커밋 완료를 시키는 거예요. 자, 보드에 가세요. 보드 새로 고침하세요. 들어왔죠? 선생님이 아까 1번이었는데 지금 2번이네요. 시퀀서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아까 전에 1번이 지워졌죠. 1번이 지워졌으니까 1번으로 입력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지금 2번으로 입력됐죠? 다음번에 입력하면 3번이에요. 아시겠죠? 앞에 있는 게 지워져도 3번이에요. 다음번은 4번이에요.
중간에 데이터가 지워졌다고 해서 절대 내려앉지 않는다. 자,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한번 삽입해 봤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수정하고 삭제해 볼 건데요. 데이터 수정하는 것은 여기, 자, 이렇게 요거 하나를 한 번 더 컨트롤 엔터 키 눌러서 인서트를 한번 시키고 커밋도 한번 시킬게요. 그래서 여기 한 개 더 삽입했어요. 이걸 한 개 더 삽입하고 커밋까지 했어요. 커밋까지 하면 보드 테이블을 클릭하시면 보드에 데이터가 나오는 여기 맨 위에 열이 있고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를 클릭하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입력된 데이터가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세 번 하면 한 번 더 하면 더 하는데 넘버는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넘버는 계속 증가시켜서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시켜서 나옵니다. 나머지 데이터는 다 똑같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물론 하루가 지나면 날짜는 틀리게 나옵니다. 하루가 지나면 현재는 같은 날짜에 인서트했기 때문에 계속 똑같이 나와요. 3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데이터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데이터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이런 걸 이제 쓸 때에 셀렉트 문장을 가지고 쓴다. 셀렉트 선택해 주세요.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쓴 것을 쿼리라고 얘기합니다. 쿼리. QUERY 쿼리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쿼리에 해당되는 것을 특별히 이제 문자 구조화된 쿼리 랭귀지다. 그 질문을 하는데 구조화되도록 이렇게 질문을 해서 물어본다. 그래서 그 SQL이라는 말을 써요. SQL. 그래서 SQL에 해당되는 걸 통칭 다 SQL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그냥 SQL이라고 쓸 때 통칭 전부 다 이게 여기 위에 쓰는 걸 전부 다 SQL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문자를 해서 물어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구를 한 거다라고 물어보는데 특별히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이런 셀렉트 문장에 해당되는 것을 쿼리라고 얘기하고 얘네 같은 거를 이제 SQ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시겠죠? 그럴 때 이제 셀렉트 한번 쓰시고요. 셀렉트 쓰시고 셀렉트 이자를 쓰셔야 돼요. 셀렉트 사용하시고 이제 컬럼을 막 써가지고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히트 모든 걸 할 때는 별표 씁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코딩할 때는 별표를 쓰시면 안 돼요. 별표를 쓰시면 쓸데없는 데이터도 다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모든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별표는 모든 데이터 되셨나요? 예, 쓰시고요. 프롬 어디서부터? 프롬 보드에서부터 가져오자.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요 밑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셀렉트 별표니까 모든 데이터 해가지고 보이시는데 그 중에 제가 수정하려는 것은 여기 넘버가 내가 알고 있는 넘버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수정하려는 넘버를 선택한다. 데이터가 있는 거를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데이터가 없는 거는 수정할 수 없어요. 되시겠죠? 여기 자바 개발자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외 개발자로 3번은 외 개발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번호, 글번호, 넘버가 2번인, 3번인 글번호, 글의 제목을 이제 외 개발자로 바꾸자. 이거 한 개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개발자로 바꾸자라고 이제 하고 싶은데 웹 개발자도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자바 개발자도 노력이 많이 필요한 반면에 근데 약간 특성상 약간 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웹 개발자나 자바 개발자나 똑같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맨 땅에 헤딩, 손 짚고 뭐 헤엄치기 이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안 되기 때문에 자 있는 글 저는 3번이 있기 때문에 3번이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글번호 있는 걸 가지고 수정을 하셔야 돼요. 없는 건 안 되고요. 선생님 저는 데이터가 한 개인데요. 그러면 여기 위에 올라가서 인서트 한번 더 눌러주시고 커밋 한번 하시고 내려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되셨죠? 그러면 데이터 두 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있는 글번호에 해당되는 걸 사용하시고 업데이트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도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레이트도 하든 멀든 수염을 보든 말든 합니다. 업데이트 쓰시고요. 보드를 수정할 거예요. BOARD 보드 쓰시고요. set 사용하시고 업데이트 보드 set 그 다음에 뭘 넘긴다고요? 타이틀을 수정한다고요. 타이틀 리꼬르 사용하시고 인용과 함께 쓰시고 웹 개발자로 쓸 거다. 이전부터 쓰시고 마지막 웨어 문장 쓰겠습니다. 웨어 WHERE 대문자로 썼으니까 리저브드 워드예요. 웨어 쓰시고요. 넘버가 3번인 저는 3번이고요.
3번이고요. 여러분들께 맞게 쓰시고요. 데이터가 수정이 됐으니까 뭐래라? 트랜잭션 처리, DTL. 그래서 커밋 시켜서 완전 적용을 시켜라. 적용시켜라. 그러면은 여기 업데이트 실행하고요. 컨트롤 엔터 눌렀습니다.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업데이트 줄에 가서 컨트롤 엔터, 커밋 줄에 가서 컨트롤 엔터, 커밋 시켰어요. 커밋 완료 있습니다. 셀렉트 줄에 가서 다시 컨트롤 엔터 눌러서 데이터를 보면 여기 웹 개발자로 변한 거 보이시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는데 맨 처음에 업데이트 여기 1번입니다. 실행해 주시고 2번 커밋을 누르는 거예요. 완전 적용시키고 3번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여기 웹개발자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타이틀에다가 웹개발자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넘버가 3번인 여기 3번이 요겁니다. 여기 같아야 돼요. 3번인 데이터에 해서 한해서 웹개발자로 바꾸자. 예, 글 마지막에는 이제 넘버가 3번인 걸 삭제해보자 쓰고요. 델리트라고 쓰시고요. 델리트 써하시고 프롬 사용합니다. 프롬 어디서부터? 보드에서부터 글을 삭제해보자 쓰시고요. 외형 문장입니다. 아무거나 전부 다 삭제하면 여기까지만 쓰면 모든 데이터를 다 삭제하는 거니까 넘버가 3번인 거를 삭제해보자. 보통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쓰시고 이제 마찬가지로 커밋 시키시고요. 세미콜론 시킵니다. 자, 1번 델리트, 2번 커밋, 3번 셀렉트를 이용해서 모든 데이터를 확인해 본다. 보시면 3번이 날아가고 사라진 걸 볼 수 있다. 1번 델리트, 2번 커밋, 3번 셀렉트.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